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러분하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집필했던 이기는 습관을 비롯하여 동사인인간, 킹핀, 빅피처를 그려라 여러 책들에 대하여 시간 날 때마다 한 챕터 한 챕터씩 여러분하고 통찰을 나누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먼저 이기는 습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습관, 사람은 누구나 이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원하건 원하지 않던 한 단어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경쟁이라는 단어지요. 경쟁의 목적은 이기는 데 있는 것인데 그 이기는 것은 습관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기는 습관 첫 번째 시리즈 첫 강좌를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단한 연습이지요. 부단한 연습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형으로 지속적으로 총알처럼 움직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신학자인 알랭은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아무리 좁은 도랑도 건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고은은 실행이 전부다. 이것이 나의 지론이다. 아이디어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은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 전옥표 이기는 TV를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어떻게 드리고 같이 나눌까를 생각했는데 바로 지속적으로 이기는 습관 시리즈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병들이 여러 사병들이 커다란 통나무를 힘들게 낑낑대며 옮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상사 한 명은 그 옆에 서서 고함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말을 타고 가던 한 신사가 물었습니다. 상사님, 당신은 왜 함께 통나무를 운반하지 않습니까? 이 물음에 상사는 나는 이 사병들을 감독하는 상사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지요. 신사는 말없이 말에서 내리더니 웃옷을 벗고 사병들과 함께 열심히 통나무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일이 끝나자 그는 서둘러 가던 길을 재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사, 앞으로 통나무를 나를 일이 있으면 총사령관을 부르게. 사병들은 그제야 자기들과 함께 통나무를 나른 신사가 미군의 총사령관 워싱턴 장군임을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움직이는 조직을 만드는 리더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실패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그것을 실행할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우야 보배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전략과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저 밑바닥까지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공연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호황을 누리는 매장, 다 요즘 불경기라고 하는데 잘 파는 사람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위닝 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분석한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고객을 향해서 한없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고객에 의해 고객을 따라가면서 일사불란하게 고객보다 앞서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동사행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습니다. 동사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움직이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도 없이 체계도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사형 조직이 되고 이기려면은 동사형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명사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이 움직이고 실행하기 위한 동사형 인간이 되고 동사형 조직이 되려고 하면은 바로 뭐냐?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목적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공유된 인식을 전 구성원이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같이 상대하는 고객들은 항상 동사형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볼펜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과 성능, 디자인을 비교해보고 고민하지요. 똑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10원 하나라도 더 싸고 가격이 괜찮은 그러한 매장을 찾으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객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의 매장에서는 한 곳에 정착되어 있어서 우리가 최고라고 한들 그것은 고객이 인정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동사행인간, 동사행조직이 되는 게 이기는 습관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전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작전을 짜더라도 이것을 동사행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행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to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있지만은 몸이 잘 안 움직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세 가지 팁을 전업표 TV 구독자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일을 측정 가능한 동사형으로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뭐 현지화 집중화하겠다, 또 뭐 권한을 이임하겠다, 살 길을 찾겠다, 명사형으로 구호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컨대 청결하자, 또 고객 감동, 이런 어떤 문구들보다는 매장에 머리카락 한 올, 휴지 한 장 떨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졌으면 죽게 되는 거지요. 이 측정 가능한 동사형으로 쪼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고객 감동을 하자라고 하면 하루에 고객을 2명 정도 방문하자. 하루에 감원 고객 10명 이상의 정보를 확보해서 그 생일자들을 추려서 감사 카드를 보내자. 했느냐 안 했느냐가 측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기는 습관에서 동사형과 또 동사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째로 된 계획을 동사로 쪼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습관 이 책을 계속 제가 강좌를 하고 있는데 동사로 쪼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동사로 쪼개지 않고 액션으로 액티비티로 만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동사로 쪼개는 거 어떻게 쪼개는 겁니까? 잘하자, 노력하자, 이런 것들. 또 금년에 매출이 100억이 목표였으면 얼마짜리 물건을 몇 개나 팔아야 하는지, 또 구매 고객수와 방문 고객수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세부적인 달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 목표나 지침, 또 모든 행동과 행태들이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매장 상권 중에서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권에 자체 제작한 전단을 150매씩 포스팅한다. 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가망 고객에게 해피콜과 단골 고객에게 SNS 문자를 보낸다. 또 매주 금요일에는 업체 활동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사로 쪼개는 거예요. 통째로 된 고객 활동을 강화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통째로 된 고객을 이 동사로 쪼개는 게 중요합니다. 동사행 조직과 동사행 인간이 되기 위하여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성과라는 나침판을 새로운 전략 지도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실행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그 계획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규정해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의 항목이나 보상 기준도 이미 세부적으로 설정되고 공유되어 있어서 구성원들이 이렇게 되면은 내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알처럼 움직이는 동사행 조직, 동사행 인간을 만드는 첩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톰 피터슨은 탁월한 발상가의 사고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명사가 아닌 동사로 생각하는 사고야말로 물건이 아닌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한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인간을, 그리고 좋든 나쁘든 그들이 겪는 모든 경험을 관찰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얘기 하나를 들려주면서 같이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 벽화를 그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벽화는 크기가 183평방미터나 되는 대작이었지요. 하루는 그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천장 구석에 인물 하나하나를 꼼꼼히 그려놓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렇게 구석진 곳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걸 그려넣으려고 그 고생을 한단 말인가? 그래봤자 누가 알겠는가?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그렇습니다. 동사행 조직은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말단의 질은 하나하나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스스로 움직이는 조직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동사행 조직, 이기는 습관의 동사행 조직, 동사행 인간으로 거듭나자라는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기는 습관 전업회 이기는 TV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하고 앞으로도 이기는 습관의 시리즈를 2, 3, 4 계속해서 통찰로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